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 바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보통 평균 수명이 80을 넘는다고 하지만 몸이 실제로 건강하게 움직여주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아픈 채로 사는 시간 무려 19회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평생을 병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진료해온 김영수라는 분은 80을 넘긴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몸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은 평생을 통해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에겐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몸의 자극점 관리였습니다. 배, 목, 뒤, 귀, 발. 이 4가지 부위를 매일 5분 정도씩만 관리해도 몸이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은 의외로 가까운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4부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자극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찾아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위 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는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면역력의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꼽 위로 3손가락 정도 올라간 지점, 중환혈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위장과 장 기능을 조절하고 몸의 기운이 모이는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매일 3분 정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사람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소화제를 한 번도 먹지 않거나 독감에 걸린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그런 다음 중환혈 자리를 찾고 그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10번 반복해 주세요. 이 과정을 하루 1번 식사 2시간 후나 공복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배 안이 더 부드럽게 풀리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위는 목 뒤입니다. 목 뒤에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 부위가 뻣뻣하게 굳기 쉬운데요. 그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안 나며 심하면 수면 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풍지혈이라는 자리를 자극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는 귀 뒤쪽에서 목 아래로 내려가는 부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만 잘 풀어줘도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배를 마사지할 때와 비슷합니다. 두 손을 따뜻하게 한 뒤 목 뒤를 감싸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풍지혈을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천천히 원을 그리듯 자극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젖히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목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이 동작을 하루 3분만 실천해도 두통 빈도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목에 잠시 올려놓은 후에 마사지하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배와 목 뒤 이 두 부위는 하루의 시작에 관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아직 덜 깨어 있을 때 이 자극을 통해 몸 전체에 활력을 넣어주고 하루를 건강하게 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는 매일 챙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부위에 대한 관리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귀와 발,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두 부위에 대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자극점은 귀와 발입니다. 이 두 부위는 언뜻 보기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는 단지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에는 오장육부를 비롯한 온몸의 장기들과 연결된 혈자리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귀를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귀에는 200개가 넘는 자극점이 존재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 귀를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속 수분 대사나 정서 안정, 기억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양쪽 귀를 감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귓불에서 시작하여 귀의 바깥 테두리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쪽 귓구멍 방향으로 내려오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 속 안을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 속은 예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외부만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 전체가 따뜻해지고 혈류가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추가로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막았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귀 주변의 압력이 조절되면서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뇌에 전달되는 자극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자극을 통해 실제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거나 불안과 긴장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됐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손끝에 소량 묻혀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보습 효과와 함께 귀 주변의 혈류 흐름을 도와 더욱 깊은 자극이 가능해집니다. 귀 마사지는 저녁 시간대에 하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음악이나 은은한 조명과 함께하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면서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혈액이 돌아가는 데 있어 발이 건강해야 전신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자리는 신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덜 느껴지며 신체 전체의 활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족욕을 통해 먼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약간 녹여서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마사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중앙을 꾹꾹 눌러줍니다. 누를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압력을 가해주세요. 그 다음 발가락을 하나씩 가볍게 당겨주면 발끝의 혈류 흐름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순환기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몸속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날에는 더욱 필수적인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에는 맨발로 자갈길이나 잔디밭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땅의 기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발바닥은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몸의 중심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발에 상처가 있거나 무좀 등의 피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 후 시작해야 하며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발에 자극을 줄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자극점 배와 목 뒤, 귀와 발을 하루에 모두 챙기기란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영수 박사는 이 네 부위를 순서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배를 첫 번째로 이어서 발, 그 다음 목 뒤와 귀 순으로 차례차례 익숙해지면 어느새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극들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몸의 에너지를 깨우는 시간이므로 배와 목 뒤를 관리해주고,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의미에서 귀와 발을 자극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습관이 되면 이 짧은 관리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부드럽게, 건강하게 열어주는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자극의 효과는 하루 이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 관리법을 최소 21날 이상 가능하다면 석 달 이상 지속했을 때 몸은 진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감기 한 번 없이 겨울을 지나거나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 부위의 자극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적어도 21날, 가능하다면 90날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변화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무언가를 단 한두 번 하고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조용히 일상 속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입니다. 마치 밥을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잠들기 전 이 내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관리법을 실천한 사람들 중에는 체중이나 근육량, 병력보다도 훨씬 중요한 몸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극점 관리는 단기, 중기, 장기 효과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짧게는 20하루쯤 지나면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소화가 편해졌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달쯤 지속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감기나 비염 같은 자잘한 질환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창 활동을 하던 중년층은 피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반년 이상 계속되면 신체 노화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을 몸이 스스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세포의 수명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거나 생체 나이가 평균 7회 정도 젊어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따뜻한 손과 몇 분의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몸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내부의 배와 목 뒤, 귀와 발을 천천히 자극해 보세요.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자극점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몸을 돌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 마사지나 귀 마사지를 해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연결해 줍니다. 때로는 고마움, 때로는 추억, 때로는 잊고 있던 마음을 꺼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은 훨씬 오래 갑니다. 누군가와 함께 실천하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마음은 단순한 마사지의 효능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걸 해도 괜찮을까요? 관절이 아파서 배를 누르기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땐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중에 마사지 롤러나 지압봉, 테니스공, 골프공처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테니스공을 등 뒤에 대고 벽에 기대어 굴리거나 골프공을 발 아래 두고 문지르면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도구의 도움을 받아 몸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극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자극점이 어딘지 헷갈린다면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그림 자료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3번쯤 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열흘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다고 해서 단 하루 만에 키가 자라거나 살이 빠졌던 적이 있었던가?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천천히 바뀝니다.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번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유지되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자극은 내일을 위한 씨앗입니다. 오늘은 작고 가벼운 실천일지라도 몇 달 뒤에는 삶의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건강 수명을 10해 이상 늘릴 수 있다면 오늘의 5분은 결코 작은 투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해주는 만큼 반응하고 사랑하는 만큼 살아나며 돌보는 만큼 오래오래 버텨줍니다.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몸을 돌보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고 싶지만 일상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결국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며 조용히 앉아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를 문지르고 목을 누르고 귀를 감싸고 발을 자극해주는 그 시간.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정한 시간에 맞춰 똑같은 행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그 시간에 깨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배와 목 뒤를 자극하고 저녁 9시에 귀와 발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알람을 맞추고 움직이더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는 말처럼 자신의 생활 속에 이 자극 루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면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극의 강도입니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자극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중환혈이나 풍지혈처럼 내장 기관이나 신경과 가까운 부위는 세게 누르기보다는 가볍게 눌러주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이면서 호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반응, 가슴에서 느껴지는 숨결, 몸 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마사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소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떤 부위가 평소보다 민감하게 느껴진다면 그날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다음 날은 그 부위에 더 집중해주고 전체 흐름을 느끼며 자극을 반복해 보세요. 자극은 기계처럼 반복하는 동작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자극 전이나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를 자극하기 전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위장 기능이 도와주고 발을 자극하기 전엔 구기자차나 대추차처럼 순한 음료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해지며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귀를 자극한 후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소리를 차분히 받아들이면 뇌가 훨씬 더 빠르게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 관리는 단순한 건강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예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밥을 짓고 정성껏 차를 우리는 것처럼 몸을 돌보는 이 시간도 그렇게 정중하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진짜 회복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세요. 가끔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빠졌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엄격해서가 아니라 너그럽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입니다. 몸을 자극하는 이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움직이고 지치더라도 짧게나마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습관이고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닌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삶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나이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지? 어디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나눠지는 분기점이 바로 이런 데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의 이 5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보는 이 자극적 관리법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며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느낌을 잊고 삽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버티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경우도 많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 후회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조용한 시간에 손으로 몸을 만지고 감각을 느끼고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일은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에 접어들면 몸과의 대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사소한 통증도 쉽게 낫지 않으며 잠도 얕아지고 기억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깨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네 부위, 배와 목 뒤, 귀와 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부위들을 꾸준히 자극해주면 잠들어 있던 내 몸의 시스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배를 자극하면서 소화가 좋아지면 위장뿐 아니라 장 내 미생물 균형이 잡히고 장 건강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면역력의 상승은 염증 반응을 낮추고 그 결과 온몸이 덜 피로해집니다. 목 뒤를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몸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귀를 자극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고 신장 기능이 안정되며 정서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발을 마사지하면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며 온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냉증이나 부종 같은 문제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몸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아주 단순한 자극으로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수명입니다. 실제로 김영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환자를 보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싼 약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기 몸을 만지고 돌보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몸이 약하든 생활이 바쁘든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배를 감싸고 목 뒤를 눌러주고 귀를 어루만지고 발을 문질러 주는 일. 그 소박한 동작 하나하나가 쌓이면 몸 안에서는 조용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어느 날 문득 걸음을 걸을 때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며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말이 또렷해지고 잠에서 깼을 때 개운함이 느껴지는 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이어지면 어느새 삶 전체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위를 관리하는 일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하루에 전부 다 하기가 어렵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부터 해도 좋고 혹은 밤마다 잠을 이루기 어려운 분이라면 귀나 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내 몸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 혹은 가장 민감한 부위를 먼저 돌보는 것이 효과적인 출발입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건강은 타인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스스로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몸 전체를 깨우고 다시 삶 전체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꾸준한 행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를 문지르는 일도 목 뒤를 눌러주는 일도 귀를 감싸고 발을 자극하는 일도 처음에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처음엔 무심히 지나치던 자극도 반복될수록 몸은 응답을 시작합니다. 자극을 줄 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느끼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태도로 접근해 보세요. 몸의 변화는 마음의 태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를 자극할 때 소화가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손끝에 따뜻한 의도를 담아 보세요. 목 뒤를 풀어줄 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함께 담습니다. 귀를 감쌀 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발을 문지를 땐 온몸에 혈액이 잘 돌고 가벼워졌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실천해 보세요. 이런 마음은 몸의 반응을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이끌어줍니다. 또 하나 실천할 때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과 자극이 어우러지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몸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 순환이 됩니다. 호흡은 복부에서 시작해 가슴을 지나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오게 하고 다시 아래로 길게 내보내세요. 이 호흡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극의 효과를 몸속 깊숙이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귀찮음입니다. 처음엔 누구나 시작이 어렵습니다. 손을 비비는 것조차 잊고 넘어가고 5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단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힘이 넘치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매일 머릿속에 떠올리며 5분을 시작해 보세요. 5분이 모여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만들고 결국 몇 달 뒤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극점 관리 외에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함께 바꾸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장을 약하게 만들고 혈류순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식후엔 천천히 걸어주거나 배를 부드럽게 쓸어주는 습관을 함께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라면 중간중간 목을 돌리고 허리를 곧게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목 뒤의 긴장을 줄이고 어깨 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 않도록 하고 이어폰 사용도 줄여보세요. 조용한 환경에서 귀를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귀 주변 자극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발의 경우엔 실내에서도 간단한 맨발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마룻바닥이나 깔개 위에서 맨발로 움직이면 발바닥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집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하나씩 의식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단순한 자극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천이 내 몸을 위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몸을 다그치고 비난하기보다 고맙다고 말하며 다독여주는 습관.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을 혼자 실천하기 어려울 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같이 배를 문지르고 목을 풀고 귀를 어루만지고 발을 자극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시간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선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의 방법만큼이나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도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체온과 마음이 닿는 시간은 단단하고 오래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해보세요. 몸도 마음도 둘 다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일 수 있는 삶, 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수명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극점 4곳, 배와 목 뒤, 귀와 발은 그 자체로 우리 몸의 축소판이며 신체 전반의 흐름과 기운, 순환을 조율하는 중요한 고리들입니다. 이 4부위를 관리하는 일은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효과는 느리게 오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깊고 강하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시작했을지라도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자극이 편안함으로 이어지고 몸이 스스로 그 시간에 맞춰 반응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돌보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극점 관리법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환경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팁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극 전후의 환경입니다. 아침에는 조명이 자연광에 가까운 밝기로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가볍게 적셔준 다음 자극을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준비 동작이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를 자극할 때는 상체를 약간 뒤로 기대거나 바닥에 반쯤 누운 자세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는 거울을 보면서 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가볍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는 좌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민감하거나 왼쪽이 더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둔한 쪽을 조금 더 길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발은 조격 후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 자극을 시작하세요. 발바닥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자극 효과가 떨어지고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극점 관리를 할 때는 마음속으로 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이제 좀 풀어줄게. 힘들었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자극을 주면 단순한 손끝의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한 것들을 짧게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배를 자극했더니 속이 덜 더부룩했다.
발을 풀어준 뒤에 잠이 좀 더 깊었다. 귀 마사지 후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반응을 기록하는 일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이런 관리법은 가족 간에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끼리 각자 자극점을 실천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귀를, 부모에게는 발을, 배우자에겐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따뜻함이 손끝에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신을 돌볼 만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극법을 기억하시되 그것이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인식으로 바꿔보세요. 매일 하루 5분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조용하고 단단한 내 안의 회복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고 그 움직임은 서서히 삶 전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건강은 남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약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나의 실천이고 그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따뜻한 손 한 쌍과 5분의 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아끼는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실천한 그 5분이 미래의 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